서론, 가장 아픈 화살은 곁에서 날아온다. 친밀함의 배신.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고, 오랜 친구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던진 무례한 말은 잠시 기분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열어보였던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가족의 한마디가 밤새 떠오르고, 연인의 무심한 표정이 하루를 흔들고, 친구의 무심한 외면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말에는 친밀함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마음을 열었는데 그 열린 틈으로 가장 아픈 상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친밀함이란 서로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가장 쉽게 다치게 만드는 위험한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왜 가까울수록 더 상처받는 것인지, 그리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질문입니다. 상처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이 상처받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는, 연인에게는, 오랜 친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상처의 깊이는 때로 그 관계의 소중함에 비례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관계가 내 마음 안에서 그만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아픔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철학과 심리학은 이 질문에 오래전부터 다른 각도에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일부, 철학이 발견한 친밀함의 구조. 마틴 부버,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각.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내 필요를 채우는 대상, 내 기대를 만족시키는 도구, 내 감정을 받아주는 그릇처럼 대하는 관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꿀 대상이 아니라 나와 마주선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대하는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너가 아니라 나의 것처럼 대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섞이면 그 진심은 쉽게 상처가 됩니다. 부버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상대는 나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친밀함은 상대를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다름 앞에 조용히 서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춥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모여듭니다. 그러다 또 찔립니다. 그가 말하는 가시는 무엇일까요? 각자가 가진 개성, 욕구, 상처, 습관, 가치관.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가시가 상대에게 더 잘 닿습니다. 이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친밀함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가시가 닿을 가능성도 커지게 합니다. 칼릴 지브란, 함께 이되에 공간을 두라.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 칼릴 지브란은 저서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하되 너무 가까이 붙지는 마십시오. 성전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어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참나무와 측백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함께함 속에 공간을 두십시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빛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이 필요하듯 사람도 각자의 공간 속에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악기의 줄들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잃지 않은 채 함께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릴케, 서로의 고독을 지켜주는 사랑. 오스트리아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두 사람이 맺는 관계의 가장 높은 과제는 서로의 고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녹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고독을 사랑하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할 때 우리는 상대를 잃기 시작합니다. 각자가 온전한 존재로 서 있으면서 그 존재로 서로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릴케가 말하는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신영복, 관계를 지켜주는 적절한 거리.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은 그의 글에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관계는 거리를 전제합니다. 거리가 없으면 관계도 없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있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거리가 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진실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불교, 집착과 고통. 불교에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관계에서의 집착은 상대가 내 기대대로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종종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상대가 변했는데 예전에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변화를 허용하며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2부, 심리학이 밝힌 친밀함의 메커니즘. 애착이론, 기대의 뿌리.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와 캐나다의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의 연구로 알려진 애착이론은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와 맺은 경험이 성인이 된 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단순히 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무심하게 행동하면 그 상처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불안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유난히 아픈 이유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립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 버려질까 두려웠던 기억. 그래서 어떤 갈등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상대는 그냥 한 말이야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가까운 관계에는 은근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지. 내 마음 정도는 이해해야지. 우리 사이에 그런 것까지 따져야 하나? 처음에는 이 기대가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대는 조용히 상처가 됩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주기를 바라고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해받기를 기대합니다. 관계의 상처는 항상 큰 배신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아주 작은 순간에 옵니다. 퇴근 후 지친 마음으로 말을 꺼냈는데 상대가 휴대폰만 보고 있을 때, 용기 내어 속마음을 말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 라는 대답이 돌아올 때, 가족이라서 친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트먼의 연구,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수십 년간 수천 쌍의 커플을 연구한 끝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묵시록의 4기사라고 불렀습니다. 비판, 방어, 담쌓기,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경멸입니다. 이 4가지가 모두 낯선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거리가 있을 때는 절제하는 것들이 친밀해지면 필터가 사라지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들을 오히려 덜 조심하게 됩니다. 고트먼은 또 발견했습니다.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대신 내 감정을 말할 것,
방어하는 대신 상대의 말을 먼저 들을 것,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의 인격은 건드리지 말 것. 갈등이 없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갈등 앞에서 상대를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브레네 브라운, 마음을 열수록 깊어지는 연결. 취약성과 수치심을 20년 이상 연구해온 브레네 브라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 두렵고 부족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상대에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취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취약성이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 사실 외로워. 그 말이 생각보다 많이 상처가 됐어. 나 지금 정말 불안해. 이처럼 완벽하지 않은 내 감정과 속마음을 상대 앞에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 감정들을 숨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합니다. 그런데 브라운의 연구는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연결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가면을 쓴 나와 상대가 가까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취약성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 온전히 상대와 함께하고자 하는 진심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충분히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신뢰이고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아분화와 융합, 나를 잃지 않는 관계. 미국의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에는 자아분화라는 개념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자아분화란 가까운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감정과 생각을 잃지 않는 능력입니다.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되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것, 친밀하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융합이라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감정과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안하면 내가 반드시 해결해줘야 할 것 같고, 내가 외로우면 상대가 반드시 나를 채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걱정은 통제가 되고, 사랑은 간섭이 되고, 관심은 감시가 됩니다. 서로의 감정이 구분 없이 뒤섞이면서 두 사람 모두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하지만 상대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이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다는 감각. 이 감각이 있을 때 친밀함은 구속이 아니라 안식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주는 이유. 필터가 사라지는 순간. 낯선 사람에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의를 지킵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살피고 선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필터가 사라집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래 알았으니까 이해하겠지. 이 편안함이 역설적으로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랑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생략해버린 예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함이 무심함이 될 때, 연인과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작은 배려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배려가 당연해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묻던 말도 어느 순간 명령처럼 변합니다. 왜 또 그래?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말들은 문제 해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친밀한 관계는 큰 사건보다 매일 반복되는 말투에서 더 많이 금이 갑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지금도 서로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일수록 예전의 기준으로 지금의 상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너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우정은 서로가 변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변해가는 서로를 다시 배우고 인정하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거울 효과, 상대를 통해 나를 본다. 가까운 관계에서 오는 또 다른 상처의 원인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은 종종 우리 자신의 거울이 됩니다. 상대에게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특히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상대에게서 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 개념을 통해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 깊은 곳에 억눌러둔 감정이나 모습입니다. 열등감, 수치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이 그 부분을 건드릴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강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유독 크게 상처가 될 때, 혹은 상대의 특정 행동이 이유 모르게 몹시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나 행동이 내 안에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의 상처나 불안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 말이 이렇게 아프게 들릴까라는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안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 양면성. 한국 문화에는 정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쌓이는 깊은 감정적 유대입니다. 서양에는 정확히 대응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이 깊을수록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런데 정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정이 깊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도 깊어지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의 상처도 깊어집니다. 미운 정도 정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정이 든 사람은 미워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깊지만 상처도 오래 남습니다. 다만 정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무례와 상처를 당연히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이 깊을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존중하며 다루어야 합니다. 사부, 가까울수록 더 공경해야 한다. 퇴계 이황의 경, 함부로 하지 않는 태도. 한국 유학의 대표 사상가 퇴계 이황이 중시한 개념 중 하나가 경입니다. 경은 단순한 공손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상대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삼가는 태도입니다. 퇴계는 이 경의 태도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살피는 것. 편안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형식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다산정약용, 가족 사이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다산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다산은 가족 사이의 우애와 말의 절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가 쌓이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말이 줄어듭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존중이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당연함이 오래되면 관계는 서서히 거칠어집니다. 다산의 관계 윤리를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가볍게 하지 말 것. 오래된 관계일수록 감사를 생략하지 말 것.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내 것처럼 여기지 말 것. 가까움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더 조심히 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계를 마모시키는 것.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키우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째, 말하지 않은 기대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관계를 가장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서운함이 오래 쌓이기 전에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랑을 이유로 선을 넘는 태도입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친하다는 이유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익숙함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생략하는 습관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심해지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마모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작은 실천. 첫째, 내 감정을 원망이 아닌 표현으로 바꾸어 말해보는 것입니다. 왜 몰라줘 보다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 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네가 문제야 보다 나는 그때 조금 외로웠어 라고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를 고치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지는 순간보다 이해받는 순간에 더 마음을 엽니다. 셋째,
각자의 공간을 남겨두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있어도 혼자 생각할 시간, 말하고 싶지 않은 영역, 혼자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침묵한다고 해서 나를 거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과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따뜻하게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넷째, 가까운 사람에게도 작은 예의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괜찮냐고 묻는 말. 이 작은 말들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오래 가는 온기. 적당한 거리는 관계를 멀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관계란 늘 붙어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잃지 않을 만큼 가까이 있고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가까움은 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움은 거리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결론, 사랑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왜 가까울수록 더 상처받는가? 상처의 크기는 기대의 크기이고 기대의 크기는 그 관계의 소중함에 비례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처럼 우리는 온기가 필요해서 가까워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가 닿습니다. 마틴 부버가 말했듯 상대를 나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관계는 더 깊이 상처받고 상처를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기대하면서도 가장 적은 예의를 남겨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말, 가족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믿었던 태도, 오래된 사이니까 넘어갈 거라고 여겼던 무심함. 그 작은 것들이 깊은 상처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관계는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계의 경처럼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더 살피는 것, 다산이 말했듯 감사를 생략하지 않는 것, 신영복이 말했듯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오늘의 결. 첫째, 상처의 깊이는 그 관계의 소중함에 비례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깊이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관계가 여전히 의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둘째, 친밀함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와 다른 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데서 관계의 품격이 시작됩니다. 셋째, 좋은 관계에는 서로를 숨쉬게 하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상대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가 더 중요합니다. 편안함이 함부로 대함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마모됩니다. 다섯째, 말하지 않은 기대가 가장 많은 상처를 만듭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중요한 것은 솔직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자기 이해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아프게 들릴까라는 질문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온기를 위해 기꺼이 가까이. 고슴도치들은 결국 다시 가까이 모여듭니다. 찔리는 것을 알면서도 온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또 상처받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적절한 거리를 배우고 조금씩 서로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를 더 세게 붙잡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치지 않을 거리를 함께 알아가는 일.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깊이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울수록 더 아픈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말해지지 않은 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삶은 언제나 흐르고 우리는 그 위에 결을 새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들은 지혜는 스쳐 지나가지만 여러 번 들은 지혜는 비로소 내 삶의 언어가 됩니다.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삶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결로 쌓여갑니다. 삶의 결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